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과연 적정 노출이란 무엇일까요? 사진을 찍고 나서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밝지? 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노출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맞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럼 과연 적정 노출을 어떻게 맞춰야 되고 적정 노출은 무엇일까요? 일단 노출의 3요소가 있죠.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 이 세 개가 버무려져서 내가 원하는 노출값을 만들어내는 게 적정 노출이겠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정 노출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밝기가 나한테 적당한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지, 카메라 자체가 알려주는 적정 노출이라는 거는 그냥 카메라에 내장된 노출계가 이게 적정 노출이야 라고 알려준 그 값을 그대로 찍는 결과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밝기 정도를 측정하는 게 적정 노출이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정 노출이라고 카메라가 알려주는 그 값이라는 거는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적정 노출이라고 카메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적정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툴들을 동원을 하죠. 히스토그램을 보고 찍는다든지 아니면 브라켓팅을 건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값을 내가 원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일단 조리개 그리고 셔터 스피드, ISO 세 개의 작동 원리를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내가 바라는 밝기를 찍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에는 내장된 노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뷰파인더 안을 보면은 눈금들이 나눠지고 가운데 0이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게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0에 맞추는 거를 적정 노출이라고 카메라는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0에 맞춘다고 과연 그게 적정 노출일까요? 역광 상황이나 눈이 오는 상황이나 그리고 밤하늘을 찍는다거나 그런 밝기에 따라서 노출값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카메라는 생각보다 멍청하죠.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을 구분하지 못하죠. 18% 그레이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흰색 물체가 많은 걸 찍을 때는 노출값을 오히려 좀 한 스탑 정도 올려서 찍어야 되고, 반대로 어두운 걸 찍을 때는 노출을 더 어둡게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에는 노출 보정이라는 버튼이 존재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M모드로 찍으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은 안 하실 테지만은 A모드로 찍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리개 우선 모드로 찍으시는 분들은 노출 고정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찍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은 곳에 대고 찍다가 살짝 옮겼더니 어두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 고정, AEL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꼭 눌러서 촬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핸들링을 하고 나서 적정 노출, 즉 나에게 맞는 노출을 찾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럼 노출을 결정할 때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섀도우, 안부가 중요할까요? 명부, 안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은 나만이 알고 있겠죠. 나는 이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하이라이트를 날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안부가 안 보여도 괜찮아, 그럼 안부를 날려도 되겠죠. 하지만 나는 이 안부, 명부가 다 잘 보였으면 좋겠어. 일반적으로 풍경사진이 그렇겠죠. 그럴 때는 두 개를 다 살려서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안부가 떡지지도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도 않은 그런 사진의 노출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풍경사진 찍을 때 하늘이 많다 그러면은 노출을 잡을 때 카메라를 약간 위로 들어서 하늘 쪽을 부각을 시켜서 거기에 노출 고정시키고 전체적인 구도를 다시 잡고 촬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늘이 밝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둡게 찍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찍으셔야 될 거고, 인물사진 찍을 때도 일반적인 사람들 경우, 동양인이니까 황인종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황인종 같은 경우에 저 같은 피부톤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 스탑 정도 오버해서 촬영하시는 게 그 사람의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담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의 피부톤이 아니라 좀 밝다, 피부톤이 밝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 스탑보다 조금 더 밝게 찍으셔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럼 어두운 사람이다, 그럼 되게 운동을 많이 해서 까무잡잡한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 스탑보다 더 언더로, 그러니까 그냥 보통 노출을 찍으면은 그 사람 피부톤과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물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잡을 때 최대한 가깝게 노출을 잡는 게
적정한 그 노출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출계 쓰면은 얼굴에 대고 이렇게 탁탁탁 찍죠. 이 근처에 대고 이 적정 떨어진 빛의 밝기를 측정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멀리서 찍게 될 경우에는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을 가까이서 노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특별하게 그 인물이 서 있는 곳이 뭐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균일한 빛을 내가 서 있는 곳과 비슷한 빛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내 손바닥의 노출을 측정해서 그 값으로 촬영하시면은 거의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촬영하시면은 조금 실패하지 않는 노출값, 그냥 적정한 일반적인 보통의 값으로 촬영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그냥 평상적인 적정 노출을 하면 밝은 걸 찍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노출 오버해서, 그러니까 노출 보정해서 플러스로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어두운 걸 찍겠다. 그럼 조금 더 마이너스로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적정 노출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노출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사진의 밝기에 따라서 사진 노출값에 따라서 사진이 주는 메시지도 달라지고 사진 속의 이야기도 완벽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3개를 어떤 식으로 뭐 내가 요리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그거를 눈 감고도 탁탁탁 조절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 M모드로 안 찍고 A모드만 찍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일지라도 노출 고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갖고 촬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출을 잡을 때 있어서 중요한 게 측광이겠죠. 스팟 측광이냐 평가 측광이냐, 그 측광에 대한 개념도 조금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노출값을 명확히 잡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팟 측광 그리고 평가 측광에 대한 것도 제가 따로 링크를 위쪽에 올려드릴게요. 결과물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측광에 따라서도 노출값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측광 그리고 노출 보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노출값을 만들어내셔서 조금 더 내 생각,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드리자면은 노출계, 카메라가 정한 노출계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내가 조정을 해서 촬영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고 안부가 날아가지 않게 전체적으로 잘 보이게 찍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럴 땐 로파일로 촬영하시면은 조금은 보정해서 살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명부가 날아간다거나 안부가 완전히 떡져 있다거나 그 히스토그램에서 그 경계선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사진들은 로파일로 촬영할지라도 살릴 수가 없게 되죠. 로파일 아마 보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이라이트가 너무 아예 색상이 없는 경우는 아무리 하이라이트 부분을 낮춰도 색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보정을 염두에 둔다. 그럼 조금 더 언더로 촬영하시는 게 보정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노출값을 잡기 위해서 길고도 험한 여정들을 거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카메라를 내가 어떤 카메라를 쓰건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할지라도 그걸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내 능수능란을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 노출 보정 버튼도 바로 탁탁탁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노출 고정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 카메라를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다면 중요하고 내가 정말 남기고 싶은 순간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메라, 신형 카메라 좋죠. 하지만 내가 오래 쓴 카메라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제 장마철이고 더워진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비 오는 날도 비 오는 날의 분위기를 그 적정 노출을 찾아서 촬영해 보시고 덥다 할지라도 그 더운 여름의 느낌을 어떤 노출값으로 담아야지 그 여름의 느낌을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촬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